두 번째 봄. 17년간의 결혼 생활은 남편 외도로 무너졌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모욕당했던 그 해의 기억이 요즘도 가끔 나를 괴롭힌다. 두 딸이 있어 이혼이라는 마침표를 찍기까지 수없이 망설였다. 법정 앞에서 돌아오고 조정기간에 불참하길 반복하다 결국 그 사람과의 인연을 끝내고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큰 아이는 고등학생, 작은 아이는 중학생이었다. 늘 말수 적은 작은 아이에게 이혼 사유를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엄마랑 대화 좀 할래? 작은 아이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가까운 유원지를 천천히 걸었다. 엄마 그렇게 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마치 죄인인 듯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다. 술 한 잔 입에 대지 않던 내가 아이들이 잠든 새벽이면 불 꺼진 베란다 등을 기대고 소주 한 병을 비웠다. 죄는 그 사람이 지었는데 이혼 조건으로 두 아이를 포기하라고 횡포를 부렸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을 나올 때 손에 든 것은 옷 몇 벌 넣은 가방뿐이었다.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 또한 믿을 수도 없었다. 10년 넘게 살았던 그 사람 마음도 알 수 없었으니 말이다. 1년 넘게 밖에 나가지도 않았다. 낮에 아는 얼굴을 만날까봐 주눅 들었다. 밤이면 잠깐씩 걸었다. 길가 작은 꽃 하나 스치는 바람에도 눈물이 흘렀다. 동생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 치유된다며 나와 만나는 자리에 불쑥 한 남자를 데려왔다. 그도 나와 같은 고통을 앓고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알기에 만남이 잦아질수록 편안함을 느꼈다. 엄마 행복해지고 싶어 딸. 그렇게 큰아이와 작은아이의 허락을 구한 나는 그와 재혼을 했다. 작년 겨울엔 기름을 넣을 돈이 없어 보일러 한번 틀지 않고 지냈다. 처음으로 두 발에 불그스레한 동상이 생겼고 그대로 두면 썩는다는 의사의 꾸지람에 치료를 받았다. 남편은 화장실 변기에 나를 앉히곤 물을 데워 말없이 발을 씻겨주었다. 남편은 50이 넘는 나이에 부산이고 대전이고 면접을 보러 다녔다. 하지만 매번 떨어졌다. 그러다 고물상에서 트럭을 빌려주고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았다. 남편은 그날 바로 연락을 하고 트럭을 가져왔다. 그리곤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양복 대신 잠바를 입었다. 하루 종일 트럭 한가득 모아 팔아도 손에 쥐는 것은 절반의 돈이었다. 남편은 음료수를 아이스박스에 넣고 공사 현장을 찾아다녔다. 처음엔 문전박대하거나 다른 곳과 거래한다고 눈 한 번 마주치지 않던 이들이 매번 음료수 들고 가자 한마디씩 건넸다. 그러더니 어느 날 선뜻 물건을 내주었다. 얼마 쳐드릴까요? 하니 마음대로 놓고 가라 했지만 남편은 시세값을 치렀다. 남는 게 있어야 장사잖아요. 당신 고생하는데 이래도 돼요? 내 물음에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사람과의 관계는
정직과 신용으로 쌓아야 한다고.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다고. 어느 날 남편이 직접 고물상을 해보고 싶다 했다. 그러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부부에게는 언감생심이었다. 일단 빌린 트럭을 돌려주고 몇 달간 놓은 190만 원으로 중고 트럭을 하나 샀다. 그 트럭에 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남편은 사장과 직원 역할을 다했다. 알고 지내던 고물상 사장님이 애쓰는 남편 모습이 과거 자신을 보는 것 같다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덕분에 남편은 600평의 고물상을 운영한다. 남편은 새벽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쉴 새 없이 일한다. 고물상을 시작한 지 3개월. 그만큼 고생한 만큼 손에 쥐는 돈은 없지만 우리는 행복하다. 첫눈 오던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영임씨, 눈이 많이 와요. 우리 데이트할래요? 내가 삼겹살 살게요. 집 앞에 나가니 트럭 문을 열어주며 어서 오세요 하고 환하게 웃던 남편. 그날 남편은 맛있게 구운 삼겹살을 내 앞에 놓으며 미안하다, 고생 많았다, 투정 없이 잘 따라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같이 눈시울 붉히던 남편이 말을 이었다. 영임씨, 작년에 당신 동상 걸려 고생할 때 나 피눈물이 났다오. 이젠 당신 웃게만 할게요. 사랑해요. 나도 답하고 싶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칭찬은 남편 손에 물말을 날 없게 한다. 나는 부엌일을 도맡아 하는 남편이다. 그래서 부도남이다. 부도남은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향한다. 자식들이 떠나 식구래야 아내와 단둘이지만 밥상을 차리고 아내 도시락도 싸야 한다. 아내가 돈 벌러 나가고 나는 집에서 살림만 하느냐? 아니다. 나도 출근하는 몸이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나날이 늘어가는 내 몸무게와 뱃살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아내는 살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다이어트엔 걷는 것 이상 없다며 냉정하게 밖으로 쫓아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예외는 없었다. 아내의 독려에 쉬지 않고 걸음보람이 있었다. 몸이 가벼워져 운동에 재미가 붙을 무렵 동네 뒷산을 시작으로 등산을 다녔다. 전국의 유명산을 찾아다니다 보니 새벽에 일어나 먹을거리를 챙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같이 산행하며 내 뒷바라지까지 한 아내는 더 힘들었을 것이다. 어느 날인가 새벽같이 산행 준비하던 아내가 시간이 촉박했는지 달걀말이를 부쳐달라고 했다. 엥? 내가? 요리를? 당황했지만 학교 다닐 때 자취한 경험을 살려 먹음직스럽게 부쳐냈다. 아내는 놀란 듯 했다. 바빠서 시키긴 했지만 별 기대하지 않았단다. 그 달걀말이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이야. 잘한다는데, 내가 만든 반찬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거절할 장사는 없을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 않던가. 특히 출근 시간은 아내에게 빠듯하다.
몸치장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아침상 차리는 것과 설거지는 남편이 맡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해보니까 그렇다. 주방일에 큰 불평 없이 적응하는 것을 확인한 아내가 이번에는 청소를 같이 하자고 했다. 스팀 청소기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되니 별로 힘들지 않을 거라며 스팀 청소기에 물도 처음 채워보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걸레를 반대로 붙인 채 밀고 다녔다. 청소가 퍽 수월하고 재미있기까지 했다. 어릴 때 엎드려 걸레질하던 걸 생각하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러나 아내가 외출하면서 청소 좀 해놓으라고 할 만큼 발전할 줄은 몰랐다. 장롱과 찬장 등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진공 청소기로 바닥을 쓴 다음 걸레질로 마무리까지. 청소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당신이 해주는 밥이 최고로 맛있다며 지켜세우고 힘들게 청소하면 외출해서 돌아와 수고했다며 볼에 뽀빼주는 맛에 열심히 집안일을 챙겼다. 같이 요리하고 청소도 1시간 안에 끝낼 정도로 숙달되었다. 주부가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불량주부로 또 마님으로 변해갔다. 마냥 그럴 줄 알았을 것이다. 어학연수 다녀온 딸아이의 일침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다. 엄마, 오빠가 장가들자마자 밥하고 청소를 도맡아 하면 어떻겠어? 내가 시집가서 집안일은 안 하고 밖으로만 나돌아다닐까? 얘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외국에 가사분담 실태만 연구하고 왔나 보다. 난 괜찮은데. 그래, 네 말도 맞다.